첫 순서 930 투자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역삼지점의 류민수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930 투자전략실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삼성의 폴더블 폰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부품주들 저희가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좀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많은 언론들의 기사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보시면요. 갤럭시 Z 폴드 3가 이제 다음 달에 출시가 되는데 이번에 출고가를 확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200만 원대 아래인 현재 199만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팩 행사를 이제 한 달가량 앞두게 된 삼성인데 갤럭시 폴드 등 해외 인증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삼성 신형의 폴더블 폰 이번에는 S펜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가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과연 폴더블 폰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대중화 전략의 부품주들은 그러면 어떤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오늘 이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작들에 비해서 이제 폴더블 폰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대중화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대중화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상당히 성숙기로 들어온 시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사실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은 뭐 그렇게 뭐 좋은 뭐 어떤 주가의 퍼포먼스 내지를 못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변화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과거 이제 아이폰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하면서 혁신이라는 어떤 기치에 걸맞는 어떤 그런 붐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상당히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했던 건 사실인데 그 이후에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카메라의 변화라든가 디스플레이 변화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이제 소비자들이 볼 때는 혁신과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으로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이 나왔던 부분이어가지고 그 이후에 어떤 교체 수요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젖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지금 어떤 삼성전자가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자 폴더블 폰을 처음으로 출시를 했고 근데 초반 설렘과는 다르게 사실은 초년도 2019년도에는 한 50만 대 정도밖에 판매를 못했거든요. 글로벌 출하량이. 그리고 작년도 2020년도에는 뭐 300만 대가 안 되나 뭐 278만 대, 뭐 7, 80만 대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앵커님 말씀하실 때 이때 가격이 일단은 좀 비쌌습니다. 200만 원대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고 또 하나는 좀 무겁다라는 평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올해 8월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폴더블 폰을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지금 대략 한 8, 9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올해 8월에 다시 한번 이제 Z 폴드하고 Z 플립 3 이게 이제 출시가 되는데 일단 기대가 일단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막에도 나왔지만 이제 갤럭시 노트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게 솔직히 이제 잠정 중단인지 아니면 아예 이거를 이제 없앨 것인지는 뭐 폴더블 폰의 어떤 반응을 보면서 제가 볼 땐 전술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갤럭시 노트를 지금 중단하면서까지 폴더블 폰에 지금 전력을 투구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중화권 업체도 이제 나오고 또 나오지만은 아이폰, 애플이 지금 그 2023년도에 지금 폴더블 폰에 대해서 지금 시장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어떤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략 뭐 한 7, 800만 대, 많으면 800만 대, 적으면 600만 대 출고량이 예상되지만 2023년 그러니까 애플이 출시되는 시점에 맞춰서 한 3천만 대로 급성장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연간 출고량이 14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뭐 절대량 측면에서는 적은 규모지만 증가의 속도는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분명히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아니 뭐 삼성도 삼성이지만 늘 하반기에 애플 쪽에서도 신제품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투자하기에 적기이기는 한가요? 어때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 스마트폰을 얘기할 때 상반기에는 이제 우리 이제
갤럭시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 부품주가 낮겠고 하반기에는 거의 9월 정도에 항상 그 애플이 신제품 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뭐 아이폰 13라든지 아니 13이라든지 12 플러스가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떤 네. 이름이 명명됐지만 아무튼 하반기에는 애플 관련주, 상반기에는 뭐 갤럭시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전통적인 어떤 개념으로 보통 잘 통하긴 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또 삼성 측에서 폴더블 폰과 관련된 언팩 행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수혜를 또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미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힌지라든지 신규 부품과 이 패널 화면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뭐 소재주들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은 부품주인 KH 바텍입니다.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폴더블 신규 모델 출시가 없어서 아쉽게도 실적은 좀 안 좋았을 네. 것 같고 오히려 KH 바텍도 하반기로 갈수록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사실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첩 역할을 하는 힌지. 예, 수십만 번의 어떤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거든. 나름대로 어떤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지금 업계에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힌지로 대표되는 KH 바텍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반기에는 아시다시피 신제품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코로나로 인해 소비 위축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판매량도 적었고 그래서 상반기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제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전망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연내에는 힌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경쟁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펜이라 요번에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신기술이 좀 나름 신기술이 탑재가 되는데 UPC라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패널 뒤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핸드폰을 보시면 앞에 조만한 그 카메라가 좀 보이시는데 요번에는 그게 거의 희미하게 안 보인다. 그 뒤에 패널 뒤에 장착을 하기 때문에 완전 풀 스크린을 구현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S펜이라는 걸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 S펜을 장착하게 되면 동사의 또 그 ASP 증가가 또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기술 부분이 탑재되는 부분에서 동사에는 두 가지의 어떤 증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KH바텍이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까? 그 부분이 뭐냐면 내년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 힌지 쪽에 대한 어떤 고객사를 이제 고객 벤더를 이원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일단은 중화권 업체라든지 내후년도에 그 애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동사의 어떤 기술력을 봤을 때 혹시라도 벤더가 조금 나누어져가지고 좀 매출액에 대한 내년도에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쪽에 대한 고객 다변화가 좀 예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폴더블과 관련한 핵심 부품 하면은 KH 바텍을 많은 투자자분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일단은 떠올리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이런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나올까요, 차장님? 일단은 주가가 뭐 상반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다음에 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맞물려 있어요. 신제품 출시. 그러니까 27일로 네. 언팩은 11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출시는 27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 발표 전후 실적이 뭐 예상대로 안 좋을 거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그 즈음에 매수를 하시면 어떤 좋은 어떤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점이 점 일단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이 5개가 네. 나왔습니다. 차트를 그러면 좀 봐주실까요? 예,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 2019년도에 상당히 많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큰 상승을 했고 대표적으로 이때 뭐 폴더블폰 하면 힌지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나왔고 예, 대표적인 네. 대장주였고 그 이후에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다고 뭐 주가가 이 이상을 또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면 뭐 17,000원 미만은 빠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점은 뭐 요 정도 23,000원대로 보이는데 요 흐름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유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 가격 예를 들면 한 25,000원 정도, 26,000원 정도에는 충분히 1차 목표가는 좀 올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예를 들면 폴더블폰은 신제품 기대 효과에 그 전에 이제 선취매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 폴더블폰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어떤 인기를 끄느냐, 어떤 구매력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향후 매출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레벨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또 주가 예.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고요. 바로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OLED 소재와 이제 전지박 쪽을 네. 하는 회사잖아요. 솔루스는. 그 솔루스 첨단소재는 사실은 이제 OLED 쪽 한다는 걸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제 3대 동박 업체, 예를 들면 SKC, 솔루스 첨단 소재, 일진 머티리얼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동박, 저도 이제 전지박 동박 쪽에 대한 성장성으로 많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서 매매라든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OLED 소재에 대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용 전지박, 그 다음에 동박,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바이오 소재 쪽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매출의 구성으로 보면 이제 올해 말 정도에 보면은 전지박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OLED 소재 쪽이 한 30% 이상 그 다음에 뭐 소재 쪽은 조금 매출이 적은 한 10%대. 그래서 세 개의 어떤 주요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930억, 영업이익 19억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매출이 전분기 대비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이 조금 좀 아쉬워요. 부진한 모습인데, 이는 작년에 이제 전지박에 대한 어떤 설비를 신규 가동하면서 고정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약간의 뭐 재무적인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전지박 사업이 전지박 사업뿐만 아니라 동박 사업이 앞으로 뭐 최근에 지금 2차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으로 좀 계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충분하게 매출액이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폴더블폰 쪽이니까 이제 OLED 소재 쪽에는 주력 고객사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삼성 디스플레이인데 올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QD OLED 양산 뭐 본격화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아이폰 또 13 출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역시나 지금 오늘 주제인 폴더블폰 출시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OLED 소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선세가 이쪽 부분도 가파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때 쪽에 전담했던 벤더를 했던데, 요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제 화이트 OLED라고 더블 OLED 쪽에 HTL 소재 공급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또 이쪽 LG 디스플레이 향 쪽에 대한 매출이 또 나올 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실적 성장이 또 뒷받침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또 많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최근에 주가가 뭐 3거래일 동안 오르면서도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보고 기술적인 흐름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별점 몇 점일까요? 이게 사실 성장성이나 네. 너무 좋은데 사실 멀티플은 사실 지금 높긴 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비해서 지금 주가라든 시가총액이 높은 편은 맞는데, 그래서 4.5 정도 주고 싶은데 그래도 5점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5점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에 이어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별 5개가 나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럼 차트 흐름 한번 볼까요? 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2019년 10월 18일 이게 원래 이제 두산 솔루스였죠. 여러분들 이제 두산그룹에서 이제 그 핵심 사업 부분을 이제 인적 분할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두산그룹의 어떤 재무적인 부분 때문에 매각을 했고, 지금 이제 삼호 운용사가 지금 대주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그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약간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의 주가 상승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전지박이라든지 동박에 대한 기대감, 이쪽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8월에 있는 하반기에 대한 8월에 신제품 부분에 대한 부분도 OLED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빨리 좀 올라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 박스권 제가 볼 때는 58,000원을 오늘 과감하게 돌파는 일단은 저는 안 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55,000원 전후에 오면 좀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 물론 제 예상과 다르게 강하게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를 하면은 눌림 몫이, 그렇다면은 가격대가
57,000원대로 만약에 오늘 급격하게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면은 쫓아가지 마시고 한 57,000원대에 눌림목이 또 자리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 매수를 공략하시고 일단은 오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55,000원 전후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 또 차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폴더블 폰과 관련된 부품주들 저희가 오늘 선침해 전략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볼 종목은 차장님께서 직접 골라주시는 공략주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래서 이 폴더폰 관련주가 많지는 않은데 참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선침의 전략에 대한 충분히 유효한 접근 가능 종목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뭐 OLED가 이제 일단은 패널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화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OLED 업체들 뭐 덕산 네오로스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도 볼 수도 있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RF 이제 플렉서블 이제 PCB라고 하죠. BH나 인터플렉스 이것도 상당히 주가가 최근에 안 올랐기 때문에 이쪽 PCB 업체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BH 그 중에 뭐 인터플렉스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필름 쪽 세경 하이테크도 상당히 옛날에 과거에 시세를 구현했는데 최근에 지금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또 세경 하이테크가 좋은데 역시 그래도 역시 폴더블은 이제 힌지라는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방점을 찍어서 네. 파인테크닉스를 KH바텍이 만약 외장 힌지라면 내장 힌지로 알려진 파인테크스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예, 잘 간 많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그래서 나름 뭐 최근에 먼저 선반영된 이유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을 눌림목시 공략이 낫겠다. 요즘은 또 가는 종목이 더 가니까요. 그래서 좀 파인테크닉스를 결정을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좀 잘 될지. 근데 차트 위주로 보신 분은 세경 하이테크가 날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폴더폰 디스플레이용 메탈 플레이트라고 이제 요게 뭐냐면 OLED 패널 아래에 부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를 받쳐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폈을 때 이게 지지해주는 역할. 그래서 이제 내장 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주력으로 좀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삼성 디스플레이 역시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요. 동사의 주요 성장 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KH 바텍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트폴드 3 S펜 탑재 여기도 이제 같이 동사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한 80~90% 독점적, 과점적 지금 지위를 갖고 있는, 그다음에 이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향후 거래처 다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화권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애플도 LG 디스플레이 외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벤더를 좀 다양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애플 쪽에 대한 고객 다변화, 그러니까 고객사,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제 이쪽 업체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캡티브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 벤더기 때문에 모 거래처기 때문에 주요 거래처이기 때문에 이쪽 삼성 디스플레이 고객 다변화와 같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쪽 성장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 괴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한 12,000원 정도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나? 네, 일단 별점 먼저 확인할게요. 이 종목도 그러면 별점 5개인가요? 5개는 네. 드려야겠죠. 뭐. 네, 5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 흐름 볼게요. 앵커님 말씀하실 때 최근에 가장 폴더폰 관련주 사실상 흐름이 핫했던 종목이에요. 예, 흐름이 가장 네. 좋고 그래서 너무 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너무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이쪽이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보면 멀티플을 계속적으로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9,000원 전후로 한번 1차 매수가를 보시고 만약에 시장 때문에 좀 밀린다면 한 8,500원 정도까지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 한번 지키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일단은 많이 올랐다는 부분도 감안해서 이제 12,000원 정도로 한번 좀 대략 한 4,927, 한 20%, 한 3~40% 정도의 목표 수익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일단은 한번 7,000원 정도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목표 주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근데 3개의 종목 별점을 다 5개를 주셔가지고 예. 그중에서도 우위를 좀 가리자면 파인테크닉스가 여전히 탑픽일까요? 폴더폰 관련해서요. 네.
저 파인테크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왜 5점을 다 드렸냐면 네.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주가 너무 못 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의외로 이제 안 갔던 섹터들이나 이런 종목들, 물론 잘 가는 2차 전지도 좀 계속적으로 좋을 거는 뭐 확실시 되고 있지만 또 안 갔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수요처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네. 5점을 드리고 일단은 크게 좋은 어떤 주제인 것 같습니다. 선침해라는 부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주제 전략을 갖고 있어서 5점을 별점 5개를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폴더블 폰에 초점을 맞춰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보기는 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이 이게 삼성 부품주, 애플 부품주로 나뉘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 두 분류 중에서는 삼성과 애플 벤더 업체 중에 뭐가 더 나아 보이세요? 솔직히 얘기해야죠. 솔직히 네, 얘기해야죠. 솔직히 얘기하셔도 사실상 돼요. 뭐 지금은 애플이죠. 애플 아유. 주가 보십시오. 지금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애플이고 애플이 이제 또 9월에 앞당겨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OLED 탑재, 내후년에 폴더블 생산. 물론 이제 삼성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거치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지 좋은 어떤 모멘텀으로 트리거로 좀 작동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아이폰 쪽, 그러니까 애플 쪽에 대한 네. 벤더 쪽에 조금은 더 낫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늘 주제와 종목을 섞을 걸 그랬네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오늘 삼성 폴더블 폰 언팩 행사를 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주들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930 투자전략실 오늘은 류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